7월 6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다음 달로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방류 계획을 직접 설명할 거란 또 다른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비 그치고 더웠는데 오늘은 더 더워진다고 하네요.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장마, 무더위 이렇게 퐁당퐁당이에요. 오늘은 얼마나 더 더워지나요? 네, 오늘도 전국이 폭염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장마가 물러나니 폭염이 기승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돌면서 어제보다 날이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대구와 포항은 35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은 지금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폭염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제주와 일부 남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도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5도나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탓에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과 해안가도 안개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은 순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23도, 부산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광주, 전주 33도, 강릉 34도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충청, 이남과 제주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주 후반대로 갈수록 확실히 출근길이 여유 있습니다. 오늘 출근 정체 평소처럼 오전 7시경부터 조금씩 늘었고요. 행주대교나 가양대교 주변에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경기 동쪽으로의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은 구리 지역에도 정체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구리부터 상일까지는 26분 이상 잡아주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역시나 서초구 원지동 진입이 답답합니다. 이 시각 판교분기점부터 반포까지 좋기 45분 이상은 필요하겠고요. 분당 지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도 늘어 용인서울선은 서울 쪽으로 서수지부터 서판교 남단까지 힘겹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복정이나 수서 나들목 부근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만약 서부간선도로 이용해 15번 서해안선으로 진입하신다면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에서 잠시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음 달에 방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내외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근거로 현지 주민과 주변국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다음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직접 이해를 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밤샘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남성을 제압했지만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신예원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던 처음 본 이웃 여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서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제지에 나섰지만 피해자는 얼굴과 갈비뼈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욕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패의 멤버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성폭행 의도하고 가출뱀을 꾸리신 거예요? 가출뱀 왜 꾸리셨어요? 이 피해자 성관계 요구받았다고 하던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대방패 밀당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멤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30대 김모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년간 서울 강남구 병원 60여 곳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곳만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지난 5월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입주를 앞둔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었죠. 조사 결과 설계 단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사고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발주처인 LH가 설계 단계에서 철근을 반 정도 빼놨는데 이걸 발견해야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지금은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저곳이 지하주차장 상판이 무너져 내린 지점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철근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LH가 발주해서 GS건설이 시공한 공공 분양 아파트로 올해 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가 책임진 설계도부터 구멍이 났습니다. 지하주차장 기둥엔 지붕을 떠받치는 철근 다발인 전단 보강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도엔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가운데 절반가량인 15개엔 철근 다발을 안 넣어도 되는 걸로 표시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GS건설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기둥 8개를 조사해보니 이 중 4개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2개 중 확인된 것만 19개, 60% 기둥에 철근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단보강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력이 약화된 상황이죠. 콘크리트 강도도 약간 미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붕괴가 발생한 것이고요. 감리업체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설계나 시공이 잘못된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짓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미국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트 앞에 있던 흑인 커플을 과도하게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흑인 단체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해당 경찰관들을 모두 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LA 카운티 랭커스터 지역의 한 마트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마트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서 케이크를 들고 있던 한 흑인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We're just gonna pat you down, buddy. Big dog. I don't have nothing. Okay, relax. We don't know that. Man, I don't have nothing. Okay.
남성이 저항하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더니 바닥에 주저앉힙니다. 신고자가 전해준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게 체포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옆에서 이 모습을 찍고 있던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여성이 활을 뿌리치고 경찰은 여성을 세게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립니다. Stop. Stop and you get punched in the face. Punch me and you're gonna get sued too. 경찰은 급기야 여성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더 강하게 제압합니다. 흑인 단체 캔슬 더 컨트랙트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들을 모두 해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국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훈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 네, 생방송 상암노 클라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주 캐스터가 네. 방금 나온 노래가 너무 네. 잔잔해서. 처진다고. 더운데 지금 이런 노래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데요, 왜 그래요?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걸을까라는 노래잖아요. 제목은 참 좋네요. 우리 상크리 분들과 같이 걷고 싶어서. 저희도 같이 걷겠습니다. 더운데 뭘 걸어. 같이 걸어보죠. 네. 도시락 열어주세요. 같이 걸으면서 우리 점심 도시락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영화 같은 접선인데요. 탈옥 개혁을 세우다가 들통난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네. 소식 저희 어제도 전해드렸죠. 예. 더 취재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김봉현의 친누나들은 이 탈옥을 도울 사람들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건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직접 볼까요? 네, 지난달 10일 밤인데요. 한적한 길가에 택시가 섭니다. 이 여성 2명이 내리고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며 둘러보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어요. 이 김봉현의 탈주 계획을 도울 동료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이 5만 원권 다발로 1,000만 원을 준비해 검은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굴다리 쪽에서 보자, 도착하면 비상등을 켜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야, 도착하면 비상등 켜달라. 이거 진짜 영화 것 같은데. 딸깍딸깍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으슥한 곳에서 만나고요. 네. 알면 알수록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현실이 더 영화 같습니다. 네, 진짜 영화 같은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김봉현이 작성한 자필 편지 10장을 입수했는데요. 탈옥 계획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내용이 요런 편지예요. 네,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주님이 도와주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심을 시킨 거죠, 공범을. 다른 편지에서는 성공할 테니 밖에서 도와줄 사람들과 잘 얘기하라. 이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편지뿐 아니라 계획 문건도 확보를 했는데요. 김봉현 이름을 딴 BH 작전이라는 진짜 영화 같아요. 공연 작전이군요. 공연 작전, 네. BH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과 일정, 검찰과 법원 청사 조감도까지 상당히 상세하죠. 네. 이 A4 용지 27장 분량이었습니다. 예전에 BH 하면 청와대 블루하우스, 예, BH 예. 이렇게 했는데 저것도 봉현이네요. 공연 작전.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아니 검찰이 알아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진짜 실행에 옮겨졌더라면 네. 와 어땠을까요? 야, 그게 실제로 일어났으면은 기자들도 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미리 준비한 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리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서 도망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는 직접 고용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서 소동을 부리는 사이에 도망친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야말로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은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계획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런 계획 어차피 세워봤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력자들이 검찰에 모든 걸 털어놨기 때문인데요. 이 돈을 건넨 친누나 김모 씨도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오늘 오전에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동생이 이어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나가 둘이었잖아요. 또 다른 누나 한 명은 계획을 모른 채 따라간 걸로 보고 풀어준 상황입니다. BH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범죄 소시 뺨치는 영화 같은 시나리오였지만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야 지금. 걸리고 다 잡히고 합니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사설 구급차로 태워간다. 막 난동을 부리고. 너무 시나리오를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더 전해주기로 하고요. 다음 도시락도 꺼내주시죠. 네, 다음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빠밤. 한 타이밍 늦게 해봤습니다. 네, 역시 국가대표인데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영상이 아주 생생해요. 현역 시절에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빠른 발로 그라운드를 휘저었던 그 이천수인데 실력 여전했습니다. 영상 볼까요? 네, 서울 동작역 인근 도로인데요. 두 남성이 차도 위를 달려갑니다.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를 쫓은 건데 이걸 지켜보던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남성 2명이 갑자기 또 저렇게 달리는 모습이고 뒤에 또 쫓아가요. 지금 달려갑니다. 이게 이천수와 매니저의 모습인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진짜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차를 세운 채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 리춘수 씨. 리춘수라고 많이 하죠. 리춘수 씨 그 뛰는 폼을 보면은 딱 장거리를 준비하는 그 폼이 있어요. 뛸 때 내가 멀리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요. 저도 그 느낌 받았어요. 그죠? 역시 국가대표. 국가대표답시는 다르죠. 지금 얼굴이 또 포착됐네요. 네, 저 얼굴이 또 저렇게 나왔어요. 딱 누가 봐도. 근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좀 잘한 내용으로 잘한 받아들여요. 내용인데 이천수죠. 저 당시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빗길이었고 심지어 신발 슬리퍼를 신었답니다. 아이고. 야, 근데도 수백 미터를 쫓아가서 결국 잡아냈습니다. 이 이천수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 달아난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는데요. 차량으로 돌아오는 모습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얼굴이 딱하니 찍혔습니다. 누가 봐도 이천수더라고요. 근데 얼굴 찍힌 거 보니까 이 달리기 실력도 여전하고 이 외모도 그대로예요. 네. 2002년에 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때 비도 내리고 음. 도로 위잖아요. 근데 이게 정차를 시키고 뛰어간 것도 그렇고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뺑소니를 당한 택시기사도 현재는 괜찮다라고 하네요. 이 검거된 음주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만취 상태였던 거죠. 현재는 이 건대 조사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이천수와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천수는 저희 취재진에게 당연한 일을 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쑥스럽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선수라고 저는 계속 부르고 싶은데 이천수 선수 이번 선행이 알려지면서 사실 과거에 또 여자 화장실 몰카범이 차를 타고 도주하는데 그 몰카범을 또 뛰어서 잡은 사실이 이번에 또 새롭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더블 미담입니다. 이천수 선수 계속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슬리퍼를 신고. 대박이야. 역시 국가대표는 달라요, 국가대표입니다. 그 리춘수 씨 그 유튜브에 이런 글 올라왔더라고. 매니저가 올린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잡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한때 그라운드의 악동이었대요. 그렇죠. 지금 너무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또 새로운 이런 또 지도자로서 해설위원으로서 이런 응원도 계속 저희도 보냅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가짜에 속았다인데요.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음바페 기자회견 영상인데요.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제목 보세요. 이강인 무시하는 일본 기자 질문에 불쾌하다는 음바페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일본 기자라고 달려 있고요. 네, 소리가 들리죠. Pour représenter l'équipe de France, le Paris Saint-Germain, avec tout le respect que j'ai pour ce club et je suis un salarié de ce club, ça ne m'intéresse pas pour le moment. Le plus important, c'est l'équipe de France
Et je veux uniquement parler de l'équipe de 이런 식으로 France. pour 프랑스어로 perturber 답하는 les 모습인데 autres 제가 joueurs. 정리를 하면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영어로 이강인의 영입이 마케팅을 위함이라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고 음바페 선수가 표정이 약간 실룩거리면서 불쾌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프랑스어로 답을 하는데요. 자막에는 뭐 재능을 가졌기에 여기로 올 수 있다. 팀원으로서 그를 신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1,100만 회가 넘었습니다. 1,100만 회요? 네. 저도 이거를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제가 프랑스말을 모르니까 이거 팩트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페이크, 가짜라는 것이죠. 네, 이게 사실 만들어내는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한 건데요. 실제로 일어난 이 기자회견 장면은 맞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2년 전에 유로 2020 기자회견장,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기자 질문 자체가 조작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 관련 내용이 당연히 아니었고 음바페 선수의 이제 재계약 관련한 질문이었고 여기에 답을 했던 겁니다. 원래 질문하는 그 음성 대신에 가짜 질문 음성을 만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편집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인별그램에 이 영상이 돌아다닌 거 네. 보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의 영입이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그러니까 조작된 거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목소리였던 거죠. 네네. 이 가짜 영상에는 일본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문장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AI 도구, 그러니까 다른 말로 TTS,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데 이 기술로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와. 살짝 울리게 들리는 것까지 감쪽같이 만들었는데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이 메시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이용해서 이강인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네. 메시가 뭐 메시가. 이강인 선수가 잘하긴 잘하는데 맞죠? 예. 잘해요. 근데 메시가 후계자로 지목했다? 좀 여기서 의구심이 살짝 일었는데 이것도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메시가 했던 인터뷰 영상에다가 엉뚱한 제목과 자막을 붙였던 겁니다. 저도 팩트체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조작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게 스포츠 분야라 그나마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인터뷰 영상처럼 조작이 혼란이 됐거나 있을 수 있겠군요. 뭐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대피하라. 뭐 이런 식의 가짜 목소리를 이렇게 조작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저런 영상 볼 때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 된 게 있는지 네, 상클도 검색해 보시고. 맞습니다. 이도선 기자 보도한 게 있는지 출처를 맞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한번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습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오늘 하나 더 있네요. 보셨군요. 네. 네 번째 도시락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눈물의 재회인데요. 이 음바페 가짜 인터뷰가 AI 기술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면 네네. 이번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네, 화면 속에서 환히 웃고 있는 저 왼쪽의 남성, 지난 2007년 훈련 도중 사고로 숨진 고 박인철 소령입니다. 16년이나 지났지만 밝은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를 만나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어때, 인설이는 잘 지내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만났어요. 아버지 만나서 어땠어? 아버지랑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연지 걱정 많이 해요. 네,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박소령은 1984년 훈련에 참가했다가 순직한 고 박명렬 소령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잇겠다며 공군 조종사가 됐는데 27살 나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기쁘시고 또 마음도 좀 유래가 되셨을까요? 네,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기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순직 장병 모습을 복원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박소령이 생전에 남긴 음성과 사진, 영상을 토대로 6개월에 걸쳐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엔 박소령과 생도 생활을 함께했던 동기들도 자리했는데요. 이들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부 전해주고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가웠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머니 잘 부탁할게. 네, 박명렬, 박인철 부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호국 부자의 묘라는 이름 아래 나란히 안장됐는데요. 국방부는 호국 영웅의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표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명렬, 박인철 이 두 영웅의 이름을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또 기억하겠습니다. 영웅의 부활이란 말이 딱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떠나요 둘이서. 이거까지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떠나요 둘이서. 감미롭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슬슬 여름 휴가 떠날 시기가 됐습니다. 모처럼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근데 그 캐리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달달달달달달 이게 소음을 내는 거. 요 캐리어 소음을 내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도시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가방, 이 캐리어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끌면 당연히 소리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무려 이 벌금을 내는데요. 무려 40만 원의 벌금을 내요. 좀 비싼데요? 네, 좀 세죠. 잠깐 보시죠. 자, 짙푸른 바다와 하얀색 벽, 빨간색 지붕, 높은 하늘, 정말 이 수채화 같은 풍경입니다. 크로아티아 인기 관광지 두브로브니크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독특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영국 미러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캐리어를 시 외곽 정해진 구역에 맡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퀴가 없는 가방을 사용하거나 바퀴가 있는 캐리어라면 바닥에 끌지 않고 그냥 들고 다녀야 합니다. 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약간 심한 이런 규칙을 정한 겁니까? 하네요. 그게 이 동네 이 바닥이 자갈과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끌고 다니는 캐리어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능에 여러 차례 소개가 되면서 잘 알려진 곳이죠. 고풍스러운 시가지와 이를 감싸는 성벽 그리고 자갈로 포장된 길거리가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몰립니다. 도시 주민은 4만 1,000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해마다 찾는 관광객은 무려 150만 명에 이르다 보니까 150만 명이 이끄는 이 캐리어 소리 상상만으로 너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4만 1,000명 사는데 150만 명이 몰리는군요. 이해가 돼요. 네, 현지 당국은 캐리어 금지 외에도 55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내는 테라스 카페와 술집에 벌금을 부과하고 7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일머니의 나라 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또 인권 탐합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국제 스포츠 대회로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인권 논란이 불이 붙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수천 대의 트럭과 중장비가 오갑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네옴시티. 상암로 클래스에서도 몇 번이나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네, 첨단 기술을 사용한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왕세자가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여성 네옴시티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체포돼서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네, 얼마 전 사우디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여성이라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유엔은 이미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우디 정부가 꿈의 도시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제2의 중동 붐도 좋지만 그 조성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 비판의 목소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샤랄랄라. 자, 이 한껏 예쁜 표정을 지어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여성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시작되면서 최근 일본에선 이른바 마기꾼 검증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마기꾼이란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의 차이가 크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이 챌린지는 마스크 썼을 때도 예쁘고 벗어도 상관없이 예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를 가오판츠, 그러니까 즉 얼굴 팬티라고 부르면서 절대 못 벗는다고 하던 게 바로 이 일본인들인데 하루아침에 이건 또 무슨 유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좋든 싫든 찾아온 마스크 없는 일상에 필사적으로 적응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번엔 중국 항저우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의 아시아 브레이킹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격정적으로 춤을 추는 참가자들 모두 몸 좀 흔든다는 이 분야의 고수들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 브레이킹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브레이크 댄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해져 있죠. 아직 이 뒷골목 춤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 무대에서 어엿한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땅과 하늘이 뒤바뀐 듯 현란한 동작을 쏟아내는 참가자들. 보통 남성 참가자는 비보이, 여성의 경우엔 비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선 수준급으로 꼽힐 만한 실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에서도 또 앞으로 있을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빛나는 활약 기대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코스피 3천 갈까?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예상을 깨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가 달랐던 거죠. 궁금한 건 과연 이 흐름을 타고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느냐일 텐데요. 올 상반기 우리 주식시장을 딱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요. 더 중요한 하반기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준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의 절반이 이제 지난 이 7월 초라서 어제 부동산 한번 정리했고요. 오늘 주식시장 상반기 정리하고 그래야 또 전망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키워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코스피 2,600 돌파. 예상 밖 선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시중 증권사들이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목소리로 상저하고 상반기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반기에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뭐 2,000도 깨질 수가 있고 올라봤자 2,500, 600 정도 아니겠어? 뭐 이런 전망을 해놨는데요. 연간으로. 그러나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코스피 실은 연초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이후 빠른 반등을 하게 됩니다. 연초에 2,225, 장중엔 2,100대도 찍었다가 결과적으로 6월 9일 2,600을 돌파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모든 지수는 6월 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반기 결산이니까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 14.66%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훨씬 더 선전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0% 넘는 급등을 하게 됐었는데 이걸 딱 보셨을 때 상승률 중에 20%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세장에서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10%, 15%의 반등은 나오나 20%를 넘어가게 될 경우 이건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바뀐 것이고 코스피도 2,600, 지금 다시 깨졌습니다만 2,600을 다시 지켜준다면 20%가 넘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게 단기 뭐 깜짝 반등은 아니라 뭔가 추세가 바뀌는구나라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상반기에 예상을 깨고 이런 급반등이 나왔느냐 혹은 급상승이 나왔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을 위한 수급의 의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냥 왜 사지 할 정도로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였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컸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12조 원 이상을 사들였는데 네. 물론 이제 하반기에 또 팔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로 많이 국내 주식을 산 수치였었습니다. 네. 하고 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이거는 한 패키지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작년 말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과잉 긴축을 할 거야. 즉 작년처럼 강력한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야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올리기는 올렸으나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가나라는 기대가 시장에 빠르게 퍼졌고, 이게 바로 또 환율로 이어가서 달러가 뭐 기세등등했던 것이 좀 힘을 빠지고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외국인들이 다 이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신흥국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이 사자 열풍이 이끌었다. 그리고 20%를 넘으면 이게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추세가 바뀐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3천까지 가겠는 요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볼까요? 2차 전지와 AI 급부상. 요게 또 이제 소위 핫한 종목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왜 올랐느냐?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미시적으로 그럼 어떤 업종이 우리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나라고 보면 누가 뭐래도 기승전 2차 전지였습니다.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고 네. 주가 상승률로도 보답을 했었는데요. 와. 이게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6배 가까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BM도 거의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서 이것들이 올라가면서 큰 틀에서 이제 코스닥을 이끌었고 이런 2차 전지의 투심이 코스피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가 특히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호재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뭐 내연차의 시대의 종말,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고요. 그렇죠. 특히 지금 언급되었던 2차 전지주는 배터리 셀 완성보다는 거기에 핵심 광물,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이 크게 돋보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됐었고, 또 하나가 미국에서는 현재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IRA 수혜에 있어서 국내의 저 핵심 광물, 그러니까 저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광물로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 IRA에 대한 수혜도 함께 받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반도체주도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2차 전지 수요 증가와 감축법 수혜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겠죠. 예. 이제. 자,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에서는 이 반도체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거의 4분의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4분의 1을. 자, 삼성전자도 4만 전자야 이거 5만 언제가 6만 가다가 7만 전자까지. 예, 거의 상승률로는 30%인데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네. 저런 종목이 거의 6개월에 30% 올랐다는 것은 급등이라는 표현을 쓸만하고요. 네. 또 하나 뭐 시총 상위에 듭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도 50% 넘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이 뭐 에코프로 형제 2차 전지가 이끌었다면 코스피에서는 역시 반도체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AI 반도체, 또 반도체 감산이라고 했는데요. 국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안에 하다가 결국 감산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는,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더 떨어지지는 않겠네라는 이제 기대감. 더 안 떨어지면 뭐겠습니까?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외국인들의 선취매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테마별로는 여러분도 잘 알겠는 AI 반도체,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I 돌풍이 와, 챗 GPT 돌풍이 와. 네. 실은 근데 정확히는 메모리 반도체가 AI 열풍에 뭐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투심을 끌어올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낙관론이 계속 이어질지 뒤에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으로 보죠. 무더기 하한가 사태, 저희 JTBC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 그 라더기현 대표 배우로 의심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재판이 며칠 전에 시작됐더라고요. 네, 명암이거든요. 네. 상반기 주식시장을 정리할 때 암 쪽의 사태는 역시 JTBC 특종이기도 네. 했었죠. 주가 조작 사태였는데요. 4월 24일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8개 종목이
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똑같은 있죠. 패턴이네요. 예, 이 종목 중에서는 나흘 연속 하한가. 이게 30%로 하한가 폭이 바뀌면서 처음 나오는 일이거든요. 예. 이러면서 하한가 행식을 이어갔고 일주일 새에 이 8개 종목이 하락폭의 시가총액 감액이 마이너스 8조 원대에 이르는 예. 이런 주가 조작이었었는데 이번 라더견 씨 관련자들 재판이 시작됐다라고도 하고요. 네. 수법이 상당히 독특하지만 한 번 있었던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마치 피라미드를 하듯이 네. 주식을 피라미드와 연관돼서 하듯이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모집한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고 하면서 이끌어 올리고요. 예. 여기에 5배가 넘는 CFD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로 상승폭을 더 크게 해서 하락폭이 더 크게 하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던 것이 올 상반기에 또 좀 씁쓸한 한국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를 또 하게 했던 그런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좀 그런 교훈을 주기도 했죠. 네. 자, 그럼 상반기 주식시장 딱 3가지 키워드 알아봤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전망. 네. 코스피 3,000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시장이 팽팽합니다. 더 갈 수 있어. 예. 아니면 여기가 정점 찍었어.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2,600이 꽤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상반기 저점 대비 20%가 2,600. 그러니까 2,600을 더 치고 가면 이젠 더 간다는 위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정점이었고 이건 베어 마켓 랠리, 약세장에서의 잠깐 올랐던 거야 라는 판단이 서게 될 텐데요. 네. 먼저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을 한번 볼까요? 네.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 이렇게 한번 쭉 보게 되면 D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입니다. 이제 6개월 남았죠. 3,000 갈 수 있어. 근데 상당 부분은 한 2,700선일 거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7월 5일 기준으로는 다시 2,600이 깨진 이런 상황인데 네. 앞서 상반기를 이끌어갔던 게 뭐였습니까? 크게 핵심이 수급. 외국인들의 순매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의 전망을 볼 때도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가 혹은 외국인이 파는가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 아까 그 상승의 원인 보면 긴축 종료였잖아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또 무섭도록 올려 아니면 이쯤에서 끝나 그것이 굉장히 재료적으로는 중요한 국면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간다 쪽으로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수치로 굳이 따지자면 한 여기 한국 투자 키움 한 요 정도 수준 2,700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망은 전망이고 늘 외국인들의 수급 또 환율이라든가 미국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종목 조금 전망을 해주시죠. 아마 시중에서 증권사들 리포트 몇 개 보면 이제는 좀 또야 할 정도가 나올 텐데요. 증권사들은 2차 전지가 올 하반기도 또 이끌어. 반도체도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히 열려 있어.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칭송, 찬양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들 많이 언급되는 종목 말고 오를 만한데 좀 못 올랐었던 종목이 뭐였을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완성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데 재료적인 측면에서 좀 악재가 있었어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못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하반기에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RE100을 비롯해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게 될 때 그때 태양광, 풍력 혹은 기타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책 수혜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이끌었던 2차 전지 반도체는 계속 갈 거고 여기에다가 자동차와 신재생 관련주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작품들 오늘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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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작품 기대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어떤 음악을 딱 들었는데 아, 이 영화라고 떠오르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영화 음악계의 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귀를 활짝 열고 음악 영상을 먼저 함께 만나보실게요. 오, 제목은 몰라도 어디서 좀 들어본 네. 것 같기도 한 음악인데요. 맞습니다. 이 뭐 황야의 무법자, 휘파람 소리를 음악으로 가지고 왔다.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그런 음악인데요. 네. 바로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다큐멘터리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라는 작품이에요. 네. 엔니오 모리코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고 어제 개봉을 했는데요. 그의 실제 목소리로 어렸을 때 트럼펫을 만나면서 음악과 함께 삶을 시작한 이후부터 그리고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서 영광적인 순간을 맞을 때까지 그 긴 인생을 돌아봅니다. 모리코네는 2020년 7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구전 동화 들려주듯이 얘기해주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운명처럼 트럼펫과 만났대요. 원래 꿈은 의사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천재적인 재능이 그를 이 마에스트로의 자리까지 올려 세웠고요.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트럼펫을 잡아야 되는 순간은 굉장히 굴욕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회한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편곡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TV 그리고 영화로 점점 영역을 넓히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덕분에 우리는 인생 OST를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출신의 엔니오 모리코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네. 더 잘 알려면 음악 좀 대표적인 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럼요. 이 유명한 작품들 영상으로 음악 딱 들으시면 아, 이 영화 하실 겁니다. 네. 함께 들어보실게요. 이제 아시겠죠? 세 곡 다. 빠라바라바. 와우. 아니 이렇게 인상 깊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2016년에 처음으로 상을 받은 게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그동안 5번이나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아카데미에서 6번째로 상을 헤이트풀 에이스로 받았습니다. 무려 4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만든 그야말로 영화 음악계의 거장이고요. 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들으셨던 시네마 천국의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만약에 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꼭 주세페 감독이 찍어줘야 돼라고 엘리오 모리코네 감독이 콕 집어서 감독님을 정해줬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쿠엔틴 타란티노, 왕가위,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 음악 그 거장들과 감독들이 그를 추억하는 인터뷰를 함께 작품 속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감독의 이름은 기억하는데 사실 영화 음악 감독까지는 저희가 잘 안 챙겨봤던 것 같은데요. 꼭 이 영화는 다큐 영화니까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작품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갔다 와서 먹을게.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자기 반 학생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돌아오지 못했어. 잠시라도 우리 생각은 안 했을까? 내 생각은 안 했을까? 그 사람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어. 너무 보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여행 영화인가 싶었는데 이별 영화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어제 개봉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이 어디로 떠난 사람들, 즉 우리와 헤어져서 이별한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김혜란 작가가 쓴 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동명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이 남편이자 학교 선생님인 그 도경의 사망 소식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분명히 출근을 제대로 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별이 무엇이었냐면 현장 실습에서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뛰어들어갔다가 둘이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에요. 세상을 떠난 사람과 있다면 남겨진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남겨진 사람들이 슬픔을 애도하고 결국 한 뼘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24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도 선정이 됐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단순한 사랑 영화라기보다는 이별과 또 뭐 애도, 떠남을 준비하는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떠남을 마음 깊이 슬퍼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이 작품의 주인공들도 그래요. 남편의 부재 때문에 슬퍼서 떠나게 된 여행지에서 그 아내는 계속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잘 있느냐는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잘 지낸다고 말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 상처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잔잔히 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별들 그리고 많은 참사들 덕분에 그 상실의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작품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하선 배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가족사의 아픔을 또 겪으면서 이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크게 공감했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어제 개봉한 한국 영화고요. 마지막 작품 짧게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영상 바로 마지막 작품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We'll walk many miles. Dozens will become hundreds. Hundreds will become thousands. Your adventures will continue for years and years. I just need to get home. I know. 네. 어떤 영화인가요? 예, 한국에도 팬이 많은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입니다. Bo is afraid. 보는 두렵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이는 두려운가라는 뜻,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요. 편집증에 시달리는 한 중년 남성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그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하면 공포 영화 떠올리실 텐데 이 작품 굉장히 현실과 환상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코미디 같기도 하고 한 남자의 이 불안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도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삶의 여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또 개막작으로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보의 두려움의 그 여정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랑 실사가 합쳐진 지금 이런 영상미도 되게 독특해요. 네, 느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편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마가 물러나니 이번엔 폭염이 기승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폭염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들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어 더 덥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영남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동해안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폭염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쁜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제주와 일부 남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도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은 순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5도, 청주, 전주 26도, 강릉은 28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대구가 35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 이남과 제주에 강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당분간 장마가 소강 상태 보이면서 무더위만 나타나겠고요. 주말 끝엔 전국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의 자외선 매우 강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오늘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상쾌하세요.